첫 번째 거는 약간 그저 처음 나온 유형이었어요. 이제 어제 필요 경비가 아니고 비과세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다, 그죠? 그래서 좀 양식을 그냥 지급 총액, 지급액 1000 하면 지가 알아서 뭡니까? 비과세 500 빼고 나머지 총수익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논점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원전세에 대한 얘기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지금 근데 실제로 풀어보니까 그냥 좀 평이했던 것 같아요. 약간의 에러율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거 빠져나가고 나머지 거 좀 에러가 났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득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법인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인세 앞서가지고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죠. 법인세 무조건 파트너 이거죠, 그죠? 회사 선택에 유의하라, 그죠? 이 점이 가장 중요해요. 그냥 여기에서 꾸준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바꿔줘야 된다. 회사를 바꿔줘서, 기매물산을 바꿔서 스타트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논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차는 그냥 평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표랑 대충 조정 그냥 자체가 좀 평이한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득점도 쉬웠고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하니까 합격률이 높았는데요. 첫 번째 거부터 하나씩 풀어보겠게요. 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표 할 때 크게 논점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부산물 매출이죠. 부산물 매출을 잡이익으로 처리했다라면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원래는 매출액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면 이거 반영해가지고 매출액에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고정자산 처분익이 있고 이자 수익이 있고 별다른 논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수익이구나. 근데 회사가 이제 공사 수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사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악권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 얘기예요. 지금 요 얘기. 당사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진행률에 의하지만 우리 중소기업 특례 규정에 따라 단기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완성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 법인에서는요 1년 미만인 경우에 완성 기준에 따라 공사 수익을 인식하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 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단기에 그죠 공사를 했는데 이거는 단기 건설공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서관 신축이죠. 벨벨학교 이거는 작년도에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올해 1년밖에 안 되잖아요. 1년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작년도에 인식한 거는 올해 다 2억을 다 했다 이 말이잖아요. 다 2억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기에 전부 다 2억 원을 보세요. 도급 금액을 다 인식했다 이 말은 정기 한 달치 가까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진행 기준에 따라 안 했고 올해 넘어서 다 인식했다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된다 이거죠. 단기 건설공에 문제 안 된다 이거죠. 부인될 게 없다 이거죠. 그러면 요것만 따져보면 되죠. 과연 이 진행률에 따라 가지고 해보면 총공사 예정비가 이건데 누적이니까 이걸 하면 그러면 1 나누기 8하면 1 나누기 8하면 요 지금 누적 진행률이 얼마냐면 단기공은 누적이 12.5%가 돼요. 요 8억에 대해서 뭡니까? 1억의 지금 비율이 12.5%가 되면 10억이니까 올해가 1억 2,500을 잡아야 되는데 얘가 얼마 잡은 거야? 얼마야? 100억이네. 100억이나 그죠? 그럼 12억 5천을 잡아야 되는데 회사는요 12억밖에 안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입금 산입에서 5천만 원만큼을 더 입금 산입에서 유보를 해야 될 거 그거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는 별다른 건 아니고
단기 건설공사의 완성기준 특례규정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그걸 그죠 알 수 있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부분이 좀 독특했어요. 처음 나오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법인 조정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표 갑니다. 가서 일단 매출액하고 공시계사에서 제품 매출 2억 원 빼내고 매출하고 공사 수익금액이죠. 14억 이렇게 해서 하고 영업의 수익에 있는지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무시하고 이제 밑으로 가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기타 수익이 아니고 여기 작업 진행률에 따른 거다, 그죠? 두 개를 다 해보겠습니다. 공사는 여기 빌딩 신축 공사, 주식회사 기린, 도급 금액은 100억이고 지금 공사 누적은 1억 원, 10억 원만큼, 그죠? 10억 원만큼 됐고, 그 다음에 총 공사 예정 8억, 80억? 8억, 80, 이렇게 되나? 그럼 12.5니까 12억 5천이 돼야 되는데, 이제까지 있죠. 올해 회사가 수익 계산한 거는요, 12억밖에 없다. 5천만큼은 더 입금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하고,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도서관, 도급 금액은 2억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보면은 1억 6천, 100%가 되고, 여기 전기는 없고 단계 한 거 2억 원. 그러니까 전부 다 조정하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만 가지고 평생에서 하면서 여기에 공사 수익금 있죠. 미수분 가소해서 5천, 유보 발생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 하고 종료하시면 여기 가보면은 뭐야? 여기 가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 공사 수익 금액은 원래 요만큼 되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요거 저장하고 빠지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 하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기타 있잖아요. 위탁 판매를 누락했다는 도 그런 건 없고, 또 상품권을 잡았다 마이너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오래간만에 진행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진행률에 관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나왔거든. 진행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충에 대해서 한번 보죠. 태충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단계 설정한 금액이 태충 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태충 조정은 얘가 송금불사님 유보가 된다는 건 뻔히 나온 답이에요. 그죠?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도 초과액은 50이 있다는 거고, 이렇게 1년 퇴직하고 단기 지급. 단기 지급의 부분이 1년 이상 근속한 되고, 사용인이 임원을 취업했다면 현실적 퇴직이니까 다 문제가 안 돼요. 지급하면. 문제 안 되고, 여기에 급여 내역 중에 서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회사는 1년 미만인 근속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추액은 큰 거를 얘기하니까 3억 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금액 중에서 임금 상여 중에서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이 있네요. 그럼 요거는 1,000만 원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걸 이해하고 여기 뭐 뻔히 나오겠네요. 요거 한도 초과액 먼저 치고, 그럼 요 금액 얼마가 돼요? 송금사님 댁은 1,000만 원이 될 것이고, 그 입력하면 전부 다 그 한도가 좀 나와질 것 같은데요. 그냥 따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어렵게 내면 좀 어려운데 이거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볼게요. 계정가보면은 일단 총급액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5% 부분이니까 여기에 판관비 801번에 4명에 1억 8천, 그 다음에 1명에서 여기 1년 미만 근무자를 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도 판관비에 4명, 여기가 1,000만 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뭐를 해줘야 되냐면 통정기 3을 해서 임원 상여금 있죠. 이거 하나 해줘야 돼요.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해서 300 상여 쳐줘요. 딱 해주고, 그럼 여기에서 1,300이었지만 이거는 세법상 부인한 금액이니까
1,000만 원만 인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임금이다. 그죠? 임금의 11명에 5,500, 2명에 이거는 제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1차 한도가 나왔죠. 그죠? 3,000 뭐 이렇게 나오고 5%니까. 그럼 인원은 여기에서 제시하고 인원은 뭐 인원 안 적어도 돼요.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은 뭐 몇 명이 되나 좀 그런데, 이걸 뭐 16명이라고 적기는 그런데, 왜냐면 같이 중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몇 명이다 하는 말이 없으면 그냥 금액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시퇴직 기준이 2억 8천이고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금에 따른 보험수리적 퇴직급 추계액은 3억 원이 되겠죠. 그럼 3억 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장부상의 기초잔액은 2,500, 그 다음에 기중 없고 부인된 금액은 50, 그 다음에 기중퇴직금은 2,300. 자, 퇴직 전환금 없고 회사 계상액은요 2,600. 그럼 다 추가액 다 부인된다는 결론이 되죠. 그죠? 그래서 평정기사 하면서 어때요? 퇴직급여 한도 추가액 해서 2,600 다 날려가지고 유보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퇴직연금에 연결된 게 어렵지 대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얘는 이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조정 명세표인데, 재고자산은 건건별로 우리가 세무조정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의 평가 방법은 손익선출법으로, 이거는 신고했네요. 그죠? 신고했는데 선입선출법으로 신고된 거고, 그럼 회사는 선입선출법 요거잖아요. 회사는 했는데 세법은 요거니까 이거 같네요. 그럼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 제공품은 평가를 안 했대요. 그럼 이건 무신고잖아요. 무신고면 세법상의 평가 방법은요. 세법 요거 텍스잖아요. 지금 내가 빨갛게 이렇게 한 건 텍스예요. 텍스. 세법이 봤을 때. 그리고 얘는 올해 10월 30일 날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을 했다 이거잖아요. 최소한 9월 말까지는 했다면 괜찮은데 여전히 뭡니까? 뒤에 했으니까 이때까지는 무신고한 방법이 유효하잖아요. 이거고 얼마를 올려주면 돼요? 세법은 100만 원 올려주면 되죠. 입금사안이 100만 원 재고자산 평가 감유보 되겠습니다. 딱 하나 치면 될 것이고, 이렇게 원재료는 계산착오는 뭐냐면 임의 변경이 아니에요. 그냥 그 금액만 30만 원을 과소 계상했으니까 요거는 회사가 요만큼이 여기 얼마 했어야 돼요. 요거 총평균법이니까 요걸 했어야 되는데 회사가 요걸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착오는 임의 변경이 아니거든. 30만 원만 입금 산입하고 원재료 평가 감으로 올려주면 돼요. 30만 원. 계산착오는. 그걸 지금 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가서 여기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표 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평가 방법이 2014년도에 했다 읽기니까 법인세식은 제출하였다 이렇게 되는, 여기에 그런 말이 있네요. 제품과 원재료는 일기 법인세 신고기한에 이걸 평가 방법을 제출했다 했으니까 제출 신고는요 2014년도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여기 가서 2014년도 3월 31일 날 신고했고 선입선출법을 했죠. 그죠? 평가도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적합하다. 된 거. 제공품은 신고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신고 방법은 뭐 당연히 무신고겠죠. 그죠? 그래서 무신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회사는 뭘로 했습니까? 650이면 총평균법을 했네요. 공사. 그거는 적합하지 않고. 원재료는 신고를 이렇게 했는데, 신고 방법은 우리가 원재료 총평균법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총평균법으로 했는데, 평가 방법은요. 평가 방법은 총평균이 맞아요. 근데 이건 적합한데 얘는 단순 계산착오죠. 그죠?
계산착오다 그래요. 이거 제가 요거는 계산착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계산착오로 된 거다. 안 적어도 돼요. 실무에서는 이걸 고쳐가지고 계산착오 세무적이 아니라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품 계정 같으면 여기에 보면 거기에 금액 있죠.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900이고 세법상의 금액도 900이니까 대상이 안 되고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제공품은요. 회사가 계산한 건 650이고 세법의 금액은 무신고니까 무신고로 가요. 무신고시 가서 750. 100만 원을 여기서 나타나죠. 이걸 바로 조정합니다. 조정해서 여기에 제공품 평가감 없으면 그냥 뭐 재고자산 평가감 해주세요. 100만 원에서 유보 하나가 계산합니다.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재료 볼게요. 원재료 회사가 계산한 금액은 220만 원. 이건 뭐 정체불명이다. 다른 방법을 한 것도 아니고 전혀 없다 이거죠. 세법이 신고한 방법은 총평균법으로 하니까 250만. 결국은 여기 30만 원 더 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정 등록 가서 원재료 평가감 해서 30만 원. 그래서 각각 금건별로 해서 두 개를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 그죠? 정도 되겠습니다. 이 방법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요거의 문제잖아요. 이거 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냥 회사가 회계 처리 안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했다 이죠. 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 회사가 회계 처리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세법에 대한 기말 여기 발생 시환율이 오래 다니까 문제가 안 되고 요거 여기서 기말 환율 요걸 적용했다 이거잖아요. 여기 뭐 기말 매매 기준이 텍스상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사가 한 거 있죠. 회사가 한 거는 반드시 뭘로 가지고 하느냐면 회사가 한 거는 12월 31일 날 보면 일반 전표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돼요. 힘들면 이게 가장 편해요. 해본 결과 기장된 자료를 보고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금액에서 요만큼이 있죠. 세법상의 평가액으로 봐야 되는데 기장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장한 걸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쉽게 알 수 있는데 보통 여기에서 단기대금 차입금이 있으니까 요 중에서 만약에 그게 없다면 비화폐성이 있다면 그거는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화폐성만 될 거고 그 다음에 발생시 적용 환율은 뭐 같은 환율이고 그리고 화폐성 외화자산에 대해서 신고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회사는 계산시 1350원을 적용해서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한 거예요? 회사는 1350원으로 평가했다 이 말이잖아요. 세법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한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50원만큼을 뭐예요?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얘도 50원만큼을 부채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요거 여기 50원하고 뭡니까? 여기 하면 50원 해서 요거 하면 얼마가 되죠? 25만 원인가요? 그죠? 25만 원만큼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을 회사가 너무 과다하게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깎아야 되는 거죠. 요만큼은 세법은 요거잖아. 1300이니까 50원 너무 올렸으니까 20으로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깎아야 되니까 송금 산입해서 장기 대여금 이거 감액해야 되죠, 그죠? 이거 25만 원 마이너스로 치우면 될 것이고, 그죠?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50원만큼 부채는 뭐야? 이거 50원 하면 얼마죠? 이거 100만 원이네, 그죠? 100만 원만큼 부채를 너무 과하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올렸잖아요, 이거 회사는. 부채를 너무 올렸잖아요. 그럼 부채를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채를 감액한다는 말은, 그죠? 입금 산입이나, 뭐 부채를 감액하려면 입금 산입이나 송금부 산입 해야 되죠? 저는 뭐, 입금 산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요? 100만 원에서 이거는 유보가 될 거예요. 맞나요? 50원이니까 50원. 이거잖아요, 그죠? 답은 나왔어, 벌써. 답은 나왔죠? 그런데 이제 하는 방법을
그래서 뭐 때문이냐면 회사의 회계 처리를 왜 확인해야 되냐면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 가서 외화자산의 평가가 가봐요. 가서 외화자산 종류는 미국 이렇게 해서 외화금액은 5천, 적용 환율은 처음에 1,200원. 근데 여기 평가 금액이 바로 얼마야? 1,300원 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만큼은 해서 잡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밑에도 미국 잡고 외화금액은 2만 달러, 적용 환율은 750원. 얘는 1,3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만큼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거죠. 세법은 이렇게 잡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벌써 세무적은 벌써 나와요. 바로 50원 차이가 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거 때문에 그래요. 회사가 송금을 얼마를 계산했냐 이거잖아요. 요거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 내놓고 여기에 회사가 계산한 금액 얼마인지를 전표관리 가서 일반 전표에 가서 10월 31일 날 가서 여기 쭉 올리면 돼 있어. 뭐가 뭐. 외환산이익 장기대여금 여기 딱 보세요. 장기대여금은 얼마 한 거예요? 밑에 보면 장기대여금은 지금 환산이익 얼마 잡았죠? 보세요. 장기대여금에 대해서 환산이익 얼마 잡은 거예요? 75만 원 잡은 거 아니에요? 그죠? 플러스 한 거잖아요. 환산이익 이렇게 잡았죠? 그럼 밑에 요거를 확인해 보면 돼요. 여기 단기 차익금은요. 환산 손실 얼마 잡은 거예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회사는 얼마 잡았냐? 125만 원 이렇게 잡은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기 어려우면 그냥